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2일 수요일 선상TV 뉴스 까먹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세대까지만 해도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돈을 좀 벌면 빚을 보태 집을 마련한 뒤 한두 번만 갈아타면 자산을 축적했지만 지금은 집값이 너무 올라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않은 한 주거 사다리의 상향 이동이 어려워졌다. 시청자 여러분, 이 진단이 맞습니까? 이 진단은 경제전문가인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가 한 언론에 밝힌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제가 문재인 정권을 보면 너무나도 답답해서 툭하면 내뱉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려옵니다. 나라가 막 속 시끄럽습니다. 문재인 입만 열면 나라가 개판됩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은 못한 것보다는 오히려 잘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면 손쉬울 겁니다. 그런데 잘한 거 이거 찾아내려면 로또 맞는 것보다는 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눈을 닦고 둘러봐도 이 정권이 잘한 것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버려준 것, 그것 외에는 달리 잘했다는 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못한 것은 아마 9박 10일을 나열을 해도 다 못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문재인이 책임지고 내려와야 할 심각한 문제는 바로 미래 세대라는 2030 세대들에게서 결혼의 꿈과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2030 세대를 일컬어서 나라의 미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 세대의 좌절감이나 박탈감을 방치하고 있는 정권인데 이게 용서가 되느냐? 이겁니다. 이거 용서가 됩니까? 이거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문재인이 2030 세대들에 의해 두고두고 원망을 듣거나 아니면 이들에 의해 끌려 내려올 일이지 용서를 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8월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말 들어보시면 맞아 이렇게 할 겁니다. 최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30대 젊은 층이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인데 법인 등이 내놓은 물건을 비싼 값에 사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걸 김현미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현미가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2030 세대의 패닉바잉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시세는 계속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려 정부나 여당 인사의 말을 믿고 내 집 마련을 미루었던 2030 실수요자들만 손해를 본 셈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패닉바잉이라는 이 말은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려는 시장 심리의 불안으로 인해서 가격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매점 매석 현상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가격의 급상승이 나타납니다. 패닉 바잉. 김현미의 바로 이 말에 2030 세대가 영끌이 집을 산다고 언론에서조차 집값 폭락 공포를 조장하면서 비판을 일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집값은 폭등했고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2030 영끌이 옳았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정권에서는 정부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덜 본다는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결국 2030 세대의 좌절이나 박탈감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 여당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2030 세대는 이대로는 개청사다리가 영영 끊길 것이라면서 부동산 주식에 영끌 비투를 하거나 인생 한 방을 노려보겠다고 코인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잡겠다고 문재인 이하 그렇게 큰소리 빵빵 치면서 집 가진 사람들 범죄자 취급하더니 급기야 2030 세대의 비투나 코인 시장 몰림 현상을 이 정권이 만들어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상태를 계속 반치한 채 2030 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아주지 못하면
기술이나 지식, 경험을 축적하지 못해서 자칫하면 2030 세대는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도 지난 4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청년들은 코로나 세대로 불리며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어려움을 빨리 해소해주지 못하면 이른바 락다운 세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힌 말씀입니다. 락다운. 엄중한 감금 상태. 그게 가둬져가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해답이 없지 않습니까? 20대의 고용 절벽은 심각한데 이 정권은 그저 경제 잘 돌아간다는 영혼 빠진 말만 되풀이해 왔습니다. 곡기와 막판에 와서 할 수 없는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문재인이 인정했습니다. 문재인이 어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현재 집값이나 전세값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질문에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지적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실패의 고통은 2030 세대들이 지게 됐는데 정작 정책을 실패하도록 만든 이 사람들은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부동산 농단이라고 평가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김현미가 됐든 변창흠이가 됐든 문재인이 됐든 이렇게 부동산을 농단해서 2030 세대들에게서 영혼을 빼앗아간 채 50년은 감옥에서 살아야 될 겁니다. 집값이요. 못 잡습니다. 이런 정치 상태로 전부 꼼수인데 오늘 통계 자료를 하나 봤더니 4년 전에 평균 4억 원대였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6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강남에는 72억짜리 전세가 나왔어요. 한장 아니래. 강북과 강남 아파트 간 전세값 차이가 2억 원을 넘었었다는 겁니다.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자칫하면 서울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전세도 살 수 없는 나라가 될 판입니다. 무엇을 해서 전세값을 벌겠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전세 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특히 2030 세대에는 폭탄입니다. 폭탄. 꿈을 빼앗아가는 시한폭탄이란 겁니다. (11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값이 6억 1,004만원으로 4년 전인 2017년 4월 4억 2,439만원보다 무려 1억 8,565만원 43.7%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까지는 4억 2,439만원 4억 그 상태에서 머물렀던 이 전세값이 이놈의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6억 1,004만원까지 펄쩍 뛰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값 3억 674만원의 2배에 달하는 전세 가격입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해 8월 이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 임기 초 4억 원 초반대였던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지난해 7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4억 원대에 무른 뒤 지난해 8월에서야 5억 원을 돌파한 것입니다. 전세값 상승 속도는 KTX급입니다. 5억 원에서 6억 원대를 돌파하는 데는 단 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지난해 7월 이후 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정부 정책이 시행이 되고 가을 이사철이 겹치면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됐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 전월세 인상액을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 갱신 청구권제를 도입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면서 전세시장에서 매물이 감소하게 된 반면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전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것입니다. 뭘 알고 부동산을 잡는다고 꼴값을 떨어야지. 김현미가 뭘 합니까? 어찌됐건 전세 시장에 결과적으로 악영향을 미친 임대차 3법 등 규제책을 어떻게든 손을 보아야 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임대차 3법 이거 찬성한 국회의원들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거 보고도 또 선거하면 표 다 몰아줘요. 결국에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목숨을 쪼고 있다는 걸 모르고.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제가 한 말이 부동산도 풍선과 같아서 어느 한쪽을 봐면 다른 쪽이 터진다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정권은 공시지가를 올려서 국민들 세금 털어갈 생각으로 꼼수 정책을 내놓았다가 결국에는 부동산도 못 잡고 2030 세대의 영혼까지 파탄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막차를 놓친 2030 세대는 주식은 생존수단이 됐다며 한 방만 노리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청년들과 2030 세대들이 미래를 설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려줘야 하는데 이 정권 하는 꼬라지 때문에 부동산 막차를 탔다면서요. 그렇게 분노하는 청년들이 주식과 코인 시장으로 몰리는 거 이거 당장 국가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나중에 터진 뒤에 큰일 난다니까요. 비자를 내서 투자하는 비투형 주식 투자는 위험한 사회현상입니다. 이들 세대들이 주식시장으로 코인시장으로 몰려드는 이유는 부동산 투자에 막차를 놓쳤다는 좌절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2030 세대의 주식 투자에는 절박함이 녹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연일 치솟는 부동산 가격은 바로 이 세대들을 더 불안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전부인 무주택자 2030 세대는 이 사회에서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내 집도 없는 전세살이와 월세살이 인생을 면치 못한다는 이 위기감, 이것이 겹쳐 있다 보니 주식시장으로 코인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저금리 부동산 투자 규제 등으로 목돈을 만들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들에게는 주식 투자가 유일한 자산 정식의 기회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현상이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 봤습니까? 개미들. 저도 예전에 경험한 바 있지만 결국 개미들은 시간 지나면 다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2030 세대가 문재인에게 묻습니다. 이 정권에서 근로와 저축만으로는 청년들의 미래 준비가 가능합니까? 2030 세대를 대신해서 문재인이 묻습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증식 및 계층 이동이 가능합니까?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렇게 부동산 떵떵거리더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기업 친노조 정책을 거둬들이고 오로지 일자리를 늘리라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라고 그만큼 촉구했건만 문재인 정권은 그냥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돈만 찍찍찍 뿌려댈 생각하고 100조에 이르는 그 돈 다 일자리 만들고 쏟아붓고는 일자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문재인은 청와대 일자리 상강판이 녹이 슬었는지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2030 세대는 어느 세대보다 공정과 형평, 자기 몫에 강한 민감한 청년 세대입니다. 연봉 책정에서 연공서열 대신 성과주의를 요구할 정도로 상당히 현실적인 세대입니다. 말로만 부동산 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국가의 미래인 2030의 박탈감 하루속히 해결하든지
아니면 이놈의 정권은 손들고 내려와야 합니다. 야당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 주도 세력인 586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정권에서 손을 뗄 것을 촉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칠 오메기떡. 이제 조금 있으면 항칠 오메기떡이 아닌 제주도 특산물이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될 겁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2030 세대 이거 방치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만 아니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도 공동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